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맞죠? 11월 토요일. 예. 2016년 11월 드디어 밝았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딱 2달 남았어요, 1년이. 그죠? 예. 근데 참 이 2달이 이제, 글쎄요. 하여튼 올해 참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뭐 이제 방송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지금 녹록치 않은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이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좀 나와 있죠. 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방해만 안 되면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근데 요번에 아주 그 말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국민들이 아예 뭘 바라질 않아요. 그냥 더 이상 나쁘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인데.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참 시장에 많이 왔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정치적 리스크는 결국은 그게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일회성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소화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그쪽 관련된 그 출시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새롭게 여러분들 어머 진짜 이런 일이 있어? 이러고 놀랄 뉴스가 이제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뉴스 나와도 안 놀라지 않아요? 그죠? 전에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또 뭐 그 정도지 뭐 그냥 이러고 말죠. 이러면 이제 거의 주식시장에는 거의 다 반응이 거의 다 왔다는 소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쉽진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다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앞선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전화 저희 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요. 전화가 되면은 저희하고 전화가 된 분 중에 2분을 뽑아서 상품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예, 문화상품권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도 오신 분 중에도 한 분 뽑아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상품도 받고 그러면서 기분도 더 전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먼저 저번 주에 혹시 당첨자 어떤 분이 됐나 한번 볼까요? 저번 주 3분 또 드려야죠. 예, 3분 어떤 분이 됐나요? 9029님, 2258님, 그리고 6363님. 번호 좋네. 예, 3분이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당첨됐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요번 주에도 문화상품권 마구마구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빨리 문화상품권을 받아가셔야지 그 다음 또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무료 문자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첫 번째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예, 좋습니다. 전화 주시고 상품도 받아가고요. 다음에 뭔 상품인지 궁금하죠. 문화상품권 다 쓰고 나면. 그럼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되는 상품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부산 정영수입니다. 성함이? 네. 그냥 정 여사님. 연세가? 50대 중반나. 50대 중반이요? 예. 네. 주식 경력은? 경력은 조금 됐는데, 하다가 말다가 해가지고, 한 4, 5년. 4, 5년? 그래요. 네. 요즘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을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네네, 네네. 그래요. 근데 이 정치적 리스크가 앞으로 시장에 계속 영향을 많이 줄까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한 4, 5년 돼 보셨으면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정 여사님? 저는 지금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괜찮을 것 같다. 야,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기대감으로 그래요. 기대감 좋죠. 근데 기대감 가지셔도 돼요.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에블리는 그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요? 매수가 얼마요? 93,000원에 비중은요? 20%예요. 20%요? 15%. 15%. 예. 네. 그다음 닉슨 GT. 넥슨 GT요. 예. 매수가 얼마요? 13,650원에 20%. 예. 임팩 예. 7,460원에 20%예요. 예. 이 세 가지요. 일단 네. 한번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종목들이 어떤 상황인가 한 번만 볼게요. 메디포스트가 93,000원. 예. 넥슨 GT 13,650원. 임팩 다 어렵네. 그래도 그나마 넥슨 GT하고 메디포스트가 더 어려운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메디포스트가 더 힘든 업종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 어쩐데요? 아, 지금 빠지기도 많이 빠지고 네. 다른 제약주보다도 이거는 더 빠지니까 지금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메디포스트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실증된 분들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에서 하는 말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전 좀 의미를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항상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 뭐 항상 좋다고 얘기하지 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소비자들도 보면 다 회사 쪽에 유리한 그 인터뷰 소비자들 따지 뭐 불리한 쪽은 안 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은 그렇게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뭐 그렇다고 회사에 안 튀인 사람들도 아니가 그냥 일반인들. 근데 혹시 그거와 이렇게 그걸 뭐 사용해보거나 그걸 써먹거나 한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전 좀 귀를 많이 기울여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딱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눈높이거든요. 네. 근데 메디포스트라는 게 진짜 이 동정줄기세포 치료제잖아요. 그죠? 특히 예, 관절염 쪽에 있어서 뭐 그래서 유명한 게 히딩크 감독이 이걸로 해서 치료받고 해가지고 워낙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 뭐 우리나라 큰 병원들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해서 뭐 이런 쪽으로는 이 카티스템 워낙 이 회사는 카티스템으로 유명해요. 그죠? 이 회사 다른 거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회사 뭐예요? 그 제대열 보관 그쪽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들어보셨어요? 근데 워낙 매출적으로만 따지면 제대열 보관이 이 회사에서 카티스템보다 조금 더 차지하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제대열 보관 쪽보다는 워낙 유명해졌던 게 뭐 제대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워낙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옛날에 올라갈 때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 주가 올라갈 때 막 이럴 때 뭐 바이오 막 이럴 때도 얘는 카티스템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 의한 상승이지 제대열 쪽에 의한 상승은 아니에요. 솔직히 보관 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그 카티스템이라는 애가 얼마나 이제 그런 쪽이 시장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걸로 이 회사 주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데 카티스템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카티스템 한 분한테 시술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들었는데
솔직히 카티스템이라는 게 저는 수술 같은 거는 되게 금방 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몰랐어요. 그 전에 그분한테 이야기 듣기 전까지.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큰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속된 말로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의 걸로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편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대요. 속된 말로 재활 있죠, 재활. 네네. 그 재활의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수술이나 이런 거는 금방이 다 되는데 재활하고 뭐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전 그건 몰랐어요, 솔직히.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분은 카티스템 시술을 하셨어요. 저번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카티스템이 어떻습니까? 왜? 메디포스트 주가가 어떤지 아니까. 왜 도대체 이 회사가 그런 걸까? 아니, 카티스템이 그렇게 좋고 뭐하고 하면 왜 이 회사의 주가는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왜 이 회사의 주가가 못 나갈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궁금하죠. 그렇잖아요. 뭐 히딩크 감독하고 막 해서 뭐 동종줄기세포 치료제는 이거밖에 거의 뭐 사실상 카티스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연세 좀만 드신 분들은 엄청 많이 고생하잖아요. 아니 주변에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 못 보셨어요? 뭐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혹시 어머님 아버님 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네. 그러면 돌아가신 지 오래 안 되셨어요? 그러면 연세가 좀 있고 돌아가셨으면은 어르신들은 이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혹시라도 뭐 시어머니라든지 뭐 그렇죠. 예, 친정부만 그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때문에 고생 안 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 메디포스테 카티스템이 나왔을 때 와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끝내주겠다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옛날에도. 왜? 이거 아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런데 왜 주가가 이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주가가 왜 못 갈까? 전 솔직히 그게 정말 퀘스천이었어. 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대체적으로 자료들 보면은 좋은 쪽만 나오잖아요. 좋은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상담 시작할 때. 근데 저 수술했던 분들, 뭐 반대로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일단은 주변에 그분 주변에도 뭐 이렇게 했다는 분들, 그 주변 분들도 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죠. 왜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이 왜 주가가 못 가는지 그 부분이 좀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일단은 하긴 하지만 재활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뭐하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면 주위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누가 또 줄기세포 이거 예를 들어서 카티스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그분 했던 얘기가 전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아직은 주가가 갈 때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하라는 소리를 자기 주위 사람한테는 안 하겠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왜? 너무 좋아요. 난 옆에 사람들 다 주위 사람들 무조건 다 시킬 거예요. 이러면 맞아요. 그럼 그 회사 주가는 계속 갈 거예요. 왜?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입소문으로 퍼져서라도 엄청난 그걸 할 거니까. 솔직히 이 의료나 이런 쪽은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렇게 어느 병원 잘한대 이럴 때 대부분 뭐 보고 가세요? 입소문 때문에 가지 않아요? 웬만한 병원들, 동네 병원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입소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또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하게 할래요.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키시겠어요? 아니요. 안 시킬 것 같아요. 하라는 얘기 굳이 안 할래요. 왜 그렇구나. 물론 이건 뭐 어떤 특정한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저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옆에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받으셨어?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전 그러면서 이 회사의 어떤 흐름들을 전 되게 많이 판단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판단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왜 만족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만족하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아닌 사람들이 왜 아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 전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주가 어떤 지금 실적 있죠? 그 실적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아직은 좀 많이 고생을 하는 흐름이라면 한번 잠깐 이 회사에, 저도 저걸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실적, 어머, 저도 잘 안 봤는데 이 회사의 실적 보니까 매 분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매 분기는 계속 영업 적자, 단기 적자예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야. 보이세요? 그리고 네네. 매출도 안 늘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말했던 게,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너무 좋고 막 옆에 사람들한테 막 입소문을 시키고 막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물론 이 카티스템이라는 게 단가가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제가 당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진짜 지옥을 맛보는 것 같대요. 지옥을. 그 고통이. 그래서 그 관절염에 대한 수술들 많이들 하시고 치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절염 시장 꽤 커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카티스템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한다면 쭉쭉쭉 입소문 퍼지고 한다면 매출이 쭉쭉쭉쭉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매출이 늘어나나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해 보세요. 오히려 작년 1, 4분기가 105억이야 더 컸어. 작년 2, 4분기 104억. 작년 3, 4분기 매출이에요. 90억. 작년 4, 4분기 77억. 올 1, 4분기 80억. 올 2, 4분기 72억. 예. 매출 발표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늘어나야 되는데 왜 늘질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오히려 이러다가 지금 내려온 이유가, 뭐 시장에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 개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다가 이런 주식을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조정 구간이 있으니까 상승이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론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Y를 풀어가지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떨어질 만한 이유보다 자꾸 많을 때 하셔야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정 여사님, 여기서 이 9만 원대 옆으로 횡보하셔서 샀지,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회사 분석하듯이 이렇게 분석해 보셨어요?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안 하셨죠? 예, 이 반장님이 이렇게 선수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가 솔직히 이렇게 그냥 횡보하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올라갈 가능성 있겠다 이러고 사셨죠, 그냥. 솔직히 네. 딱 매수다가 거기거든. 그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자꾸 제가 Y를 따지라는 게, 물론 Y를 따져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해야지 투자라는 게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꾸 주식,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흐름 가지고 뭐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저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 조정 끝난 것 같으세요? 죄송한데 갭 있고 합니다. 더 내려갑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방송 저번 주 저저번 주 보셨어요? 저번 주는 제가 어제 간다고 못 봤습니다. 제가 저저번 주 여러분들한테 저저번 주인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 조정 끝난 것 같으세요? 글쎄요, 더 이어질 겁니다. 더 이어지고 있죠. 뭐냐면 흐름상 예를 들어서 그냥 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물론 맞을 때 틀릴 때도 있지만 자꾸 그래야 투자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죄송한 얘기지만 전 이거 조금만 반등하면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전 메디포스트라는 회사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전 그렇게까지 아직 주가에 있어서 희망적인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이거는 버리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슨 GT고 13,650원인데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매수가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얘네들 업종이나 이런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크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가격에서 무조건 버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쭉쭉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가격에서 버릴 만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건데요. 임팩인데요. 임팩 같은 경우에도 7,5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 근처인데요. 일단 임팩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일단은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 여사님 포트에 있어서 종목 선정이 그렇게 올라가든 떨어지는을 떠나서 그렇게 썩 아주 괜찮은 종목 포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렸다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 원장님 그러면 닉슨 GT는 한 10,00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봐야죠. 기다려 봐야죠. 그건 저도 몰라요. 전 점쟁이가 아니라서 대부분 방송하는 분들이 점쟁이시대. 어떻게 딱딱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무슨 점괘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나? 전 솔직히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이외에 어떤 흐름이라든지 업황 흐름이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회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흐름만 타면야 가능은 해요. 그렇게 못 갈, 그럼 10,000원 못 갈 회사야? 이 회사?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의 흐름이 앞으로 시장이 전개될지에 따라서 그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에요. 네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해당 감사합니다. 상담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네. 11월, 12월 겨울 들어왔으니까 이제 김장하셔야죠. 아직 안 하셨나? 아유, 그래요. 김장 잘 하시고. 그래,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슈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늘 강의를 가죠. 의정부를 갑니다. 의정부를 가는데요.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오늘 오후 2시,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아마 오늘은 지금 특히 정치적 리스크, 지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나온 이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에 지금 화요일 날 드디어 미국의 지금 대선, 오히려 미국의 대선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나 특히 이런 게 특별히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와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1023.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막 전화 주셔서 뽑히고 하면 상품이 막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빨리 주시기 바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래,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의 신매동에, 이름은 무라고 합니다. 무요? 예, 무 선생님? 예, 배추도사, 무도사? 예. 무 선생님. 그래, 연세가? 6학년요. 6학년, 주식 경력은? 5반요. 주식 경력은? 예. 얼마야? 주식 경력? 6학년 5반요. 아니, 주식 경력. 예? 주식 경력. 주식요? 무슨 기저귀 차실 때부터 했어. 6학년 5반 이게 주식 경력이. 예? 경력요. 그럼 방송에 좀 제가 했기에 처음을 하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떨리세요? 알겠어요. 일단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예.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경력 20년요. 주식 경력이요? 20년 넘었어요. 아유, 그래. 주식 경력 20년 넘은 분이 방송 연결됐다고 떨고 그게 뭐야. 아유, 그쵸? 방송 출연하는데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 알겠어요. 일단은 제 손 꼭, 제 손 꼭 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마 안 떨릴 거예요. 우리 무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 정밀화, 여보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 삼성 엔지니어링. 반삼성 130원. 20%. 20%요? 예. 하나투자증권. 예. 3,185원. 20%. 예. 롯데정밀화학. 네. 36,650원. 20%. 10%요? 20%요. 20%, 예. 현대중공업. 예. 17만원요. 17만원요. 17만 원에 비중은? 비중 20%요. 예. 다 큰 종목을 갖고 계시네? 네. 이반이 보시면은, 근데 깜짝 놀래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거는 이런 동물 좀 많이 싫어하대요. 예. 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저 하면은 깜짝 놀래 싶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놀래긴. 아,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 안 놀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 현대중공 이야기 한번 들었거든요. 이거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과장님이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이 가지만 쭉쭉쭉 많이 올라가대요. 이거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롯데 정밀화학은요. 롯데 정밀화. 예, 롯데 정밀화학은 저 삼성에서 롯데를 넘어갔잖아요. 아, 그래요?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우회될런지 앞으로 그걸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사셨나봐? 예, 걸려요. 요번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 이제 이삭 죽게 하셨구나. 예. 아이고, 딴 종목 하나 팔고 그거 샀어요. 딴 종목, 그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래. 딴 종목 하셨다가 사셨어? 롯데 손해보험 굉장히 싫어하지. 롯데 손해보험 팔아가지고, 롯데 정밀하게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은 롯데정밀화학 사셨으면 일단 매수가까지 오시면은요, 네. 다시 파시고 다시 새로운 걸로 고민하세요. 아, 예. 왜냐면 롯데정밀화학 맞아요. 삼성정밀화학이 이름을 바꿨죠. 올해 네. 총가요. 삼성에서 롯데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회사는 워낙 뭘로 유명해요? 삼성정밀화학 때도 그랬고. 예. 이 회사 뭐 만들어요? 이거야. 저는 삼성에 할 적에는 그 비료공장이라고 이래 알고 있었는데. 비료요? 예. 예. 그런데 이래, 이번에 사기 전에 내가 지표를 한번 보니까야. 예. 실적 지표야. 예. 한번 보니까 뭐 전자재료도 보면 시키가 있고 뭐. 맞아요. 이 회사가 예. 워낙 화학 쪽에서 특히 뭘 많이 만들었냐면 염소 셀루로스 계열이라는 그쪽 그 제품 그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네. 비료도 맞아요. 왜냐하면 비료가 암모니아 쪽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비료 쪽도 하고 워낙 그런 걸로 유명한데 워낙 이 회사는 더 그런 건 염소 셀루로스 계열 쪽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예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건축용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한두 번 했는데 건축용 뭐 첨가제 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할 만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뭔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게 있으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야 이거 롯데정밀화학 그래도 야, 앞으로 멋있게 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은 옛날에 뭐 저도 그런 마인드가 솔직히 있었어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고백할게요. 고해할게. 예를 들어서 앞에 삼성정밀화학이 달려있을 때는 그래도 앞에 삼성자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삼성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있으면 롯데정밀화학 와 앞에 롯데 달렸으니까 와 그러진 않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가 야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사 이름 달려있으면 야 그래도 여긴데 라고 할 만한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밖에 없지 않나요 거의? 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달려있어서 와 그래도 앞에 롯데가 달려있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진짜 냉정하게. 그래요? 안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그래서 옛날에 삼성정밀화학 했을 때는 삼성이라는 어떤 네임밸류의 그 플러스 요인을 되게 많이 높이 평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롯데정밀화학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네임의 플러스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이제 이 회사의 내부적인 걸로 자꾸 봐야 되는 건데 무슨 뭐 롯데가 화학 계열 더 키우고 이제 그 신동민 회장 요번에 뭐 제2의 창업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쪽 관련들도 이제 계속 회사가 바뀌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말하면은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진짜 냉정하게 신동민 회장 뭐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그리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으니까 진짜 회사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뭐 염소 셀룰로스 계열이라든지 무슨 암모니아 계열이라든지 암모니아 쪽 그러고 무슨 뭐 전자재료 쪽이라든지 막 이 회사가 그 전에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 그나마 이 회사의 주력 매출들 이쪽으로 보면은 냉정하게 보건데 성장성이 없어요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 다는 게 이 회사가 뭐 지금 저 주가가 뭐 이래서 뭐 지금 여기 저점을 깨서 이게 아니에요. 왜? 아, 회사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은 점들이 있으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가 빠졌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시잖아요. 상한가 아까 30%래 가지고요. 옛날 15%하고는 틀려요. 옛날 15%는 솔직히 말해서 뭐 30%, 40% 빠지면 어느 세월에 올라와 그러죠. 근데 요즘 3, 40%, 뭐 4, 50% 솔직히 보셔서 알겠지만 20년 됐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3, 40% 빠지면 올라오는 거 1년 거의 막 웬만한 거 막 10개월, 1년 막 이렇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진짜? 예, 그걸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3, 40%, 4, 50% 솔직히 일주일이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일주일도 안 걸리더라. 올라와요. 옛날하고 진짜 많이 틀려졌죠. 사람들은 상한가 아까 15%에서 30% 바뀌면 2배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변동성은 훨씬 커져요, 종목의 변동성은. 차트도 많이 바뀌었대요. 예, 많이 바뀌어요. 이제 20년 됐으니까 아시잖아요. 옛날하고 점점점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점을 깼으니까 뭐, 아니에요. 저점 깨도 만약에 좀 드라마틱하게 뭔가 있으면 얘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려요. 요즘 차트도 단단한 거 이런 게 옛날에 많이 올라가던데 지금 데드커런스가 이래 많이 그쵸. 맞아. 옛날하고 막 틀리죠. 이제 그런 게 차트가 막 안 맞죠. 옛날 차트 보듯이.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본래 사업들이 잘 돌아가면 그런데 솔직히 제가 롯데가 제2의 창업을 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솔직히 봐야 되겠다는 거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 이방인한테 전화했는 건 지택을 좀 이래 좀 한 번 더 이래 배우려고 그래서 전화했거든요. 뭐를요? 안 들려. 지표 보는 거 그거 실적 지표예요. 아, 실적 지표. 이 실적, 그럼 이 회사 그래요. 한번 실적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회사 한번 실적 한번 볼게. 이 회사 삼성, 롯데종묘랑 한번 보자고. 지금, 어떤 식으로 발표했는지. 이 회사, 이거 보세요. 매출은 그래도 꾸준해요. 보세요. 매출은 그냥 꾸준하죠? 왜? 이 회사의 매출은요, 그렇게 급격히 이렇게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옛날 삼성정밀화학 때부터, 롯데정밀화학 때부터 회사가 막, 그래서 꾸준한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익이 좀 영업이익이 OP마진이 좀 낮다가, 이렇게 손실로, 영업도 손실이 났다가, 또 영업 적자가 났다가 영업 흑자가 나. 뭐냐면 이 회사가, 속된 말로 따지자면 너무 개판은 아닌데, 대기업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흑자를 보이거나 아니면 지금 좀 안 좋으면 조금 적자를 보이거나 이러지 흑자 나오다가 또 적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가 적자 이어졌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흑자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촐랑되는 회사는 잘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면 매수할 적에는 그러면 그거 전체 다 보고 그래 매수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 그 16년도 지금 6월달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지표위원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주식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투자를 해라 그런 거는요 뭐냐면요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하십시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디딤돌을 쌓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할 때 이 디딤돌을 밟고 쭉 올라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디딤돌이 없으면 밟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 디딤돌을 쌓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하는 건 이 디딤돌이 쌓아져야지 맨 땅에서 디딤돌을 밟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디딤돌을 밟고 다 많이 올라가느냐, 잘 못 올라가느냐,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능력 차이도 있어요. 솔직히 커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나는 이 디딤돌을 밟고 1m밖에 못 올라가네? 어떤 사람은 디딤돌을 밟고 5m를 올라가네? 그건 이제 개인의 또 능력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디딤돌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 디딤돌을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디딤돌 자체를 안 만들어. 그리고 위로 뛰는 게 어렵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려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디딤돌을 만들어 놓고 그 디딤돌에서 뛰든가 1m 뛰든가 5m 뛰든가를 따져야지 디딤돌도 안 만들어 놓고 왜 자꾸 뛰는 게 어렵다고 하시냐는 거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디딤돌을 그럼 또 그러세요. 디딤돌 만들면 다 5m, 6m 뛰어요? 아니에요.
디딤돌 만들어도 1m밖에 못 뛰는 사람도 있었고요. 2m밖에 못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개인 차이예요. 개인 차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디딤돌만 싸면 다 누가 투자로 다 대성하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만 하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지 5m, 6m, 7m 뛸 수 있는 그게 되는데 1m, 2m 뛰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어떤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적이 그럼 좋아지는 회사 무조건 사면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적이 맨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실적이 되게 안 좋은 회사야. 예를 들어서 영업적자야. 근데 이 회사가 좋아질 게 확실해.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사는 게 더 좋아요. 영업적자인데도. 왜? 확 좋아지니까. 근데 좋아져서 눈에 띌 때는 이미 주가는 쭉쭉쭉 올라가 있으니까. 실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런 회사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회사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지금 재무제표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분들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제발 이런 분들 이거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방송 짧은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아주 밑바탕이기 때문이야. 재무제표상은 되게 좋은데 주가 못 가. 그러다가 보면 재무제표가 나빠지면서 주가가 뚝 빠져.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로만 주가를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한다는 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이야.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가 재무제표 보면서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대형주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영업이익이 이게 무슨 개별주 같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아직도 이 회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 롯데정밀화학은 그래서 제가 매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3,100원 2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임이 될 거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봤을 때는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트상 이거 계속 이 포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현금화 일단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증권주 3,180원 정도 20%인데 전 증권주 계속 안 좋다고 봐요. 아직도. 예. 전 뭐 몇 년째 일반은 전에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좀 갔다 와가지고 판단하는 게 못 팔고. 그러셨어요? 조금 더 예, 이제 이거는 예. 뭐 근데 뭐 여기서 파나 조금 더 올라오고 파나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기다렸다가 올라오셔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니라 왔는데. 쭉 왔는데. 쭉 가져가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네. 제가 봤을 때 증권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전 증권주 뭐 나중에 가면 뭐 제가 틀릴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 증권주 계속 몇 년 동안 쭉 안 좋게 봤는데 전 지금도 안 좋게 봐요. 매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증권회사들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잖아요. 뭐 아직도 이번에 미래에셋하고 대우하고 합치고 막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 증권회사들 더 많이 정리돼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요만한 국토에 증권회사가 몇 개야. 아우, 많아도 인간적으로 너무 많지. 이거는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증권사는 절대 매력 없다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마지막 17,000원인데요. 17만 원인데요. 20%인데 일단은 지금 약간 지금 빠져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요번에 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도 발표하고 했죠. 그런데 일단은 솔직히 현대중공업 이 정도면 뼈값은 하러 온 거예요. 이 정도 상승이면 솔직히 뼈값 하러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상승 기조로 지금 가는 건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저는 매수 타이밍이 전 별로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중공업은 전 솔직히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이것도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쉬워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건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밑에서 그때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밑에서 딴 사람 누가 그러니까 제가 뼈값은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오는 거는 쉬워요. 왜 뼈값 할 거기 때문에. 뼈무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어려워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매도하고 현금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 대신. 잠깐, LG전자도 지금 하면 죄송한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또 아마 상담 나오면 그럴 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주식 프로그램 김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예, 그래서 뽑히셔서 이렇게 전화 통화되면 두 분은 상품, 문화상품도 받아가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기서도 한 분 뽑아서 상품 매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받고 상품도 받으시고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잠시에 살고 있는 조기범이라고 합니다. 기범이라고 합니다. 기범님. 예. 예, 아유, 왜 이렇게 수줍음이 많으세요, 남자분이? 예. 기범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주식 경력은? 3년 정도 됐습니다. 19살 때부터 했어요? 29이야, 29. 그러니까 29. 근데 주식 경력이 10년이야, 10년,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한 거 맞잖아. 내가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다니까. 29살인데 10년 됐다며, 주식한 지. 3년이야, 3년. 3년, 26부터? 그래요. 네. 3년. 3년이면 아직은 좀 애매하겠다. 그죠? 예, 그렇죠. 뭔가 조금 알 것도 같은데, 또 내가 알았던 게 막 틀리면서 이것도 아니었나? 막 내가 알았던 게 잘못 알았나? 막 이러고 막 조금 막 그렇게 혼동되고 할 텐데, 3년이면. 예,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왜냐면 그 시기가 딱 있거든. 맨 처음에 1, 2년 되면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3년, 4년 되면 이제 경험도 좀 쌓여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뭔가 좀 시장을 이제 흐름을 조금 그래도 냄새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냄새대로 가는 게 맞나 하면 또 아니야. 막,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어려워요. 딱 그때거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 우리 김원민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그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 인플라. 예, 매수가 얼마요? 8,200원에 20%. 네. 한 종목? 예, 사마왕관? 사마 왕관? 이거 그 유명한 왕관 만드는 회사. 매수가 얼마요? 44,000원에 20%입니다. 두 종목인가요? 예. 그래요. 하긴 그렇게 따지면 뭐 아가방은 무슨 뭐 아이들 놀이방 만드나, 그죠? 그건 그래. 사망원 44,000원. 이것도 매수가 근처. 사망원 같은 경우는 참, 주식 재밌게 하시네. 제가 왜 재밌게 한다 그런지 아시죠? 대략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참 재밌는 스타일이세요. 이게 그냥 많이 수익 안 보고 그냥 적당히 보는 걸 목표로 해서. 매매 스타일이세요? 투자 스타일이세요? 투자 스타일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매수 단가를 떠나서 이건 뭐 사고 또 팔고 또 샀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종목을 이렇게 포트를 이런 식으로만 건드리는 분들은 중에 보면은 굉장한 고수들도 있어요. 뭐냐면 남들이 안 보는 소외된 주식을 예. 이렇게 빠졌을 때 사놔가지고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가지고 몇백 프로씩 먹고 파는 분을 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분 굉장한 고수 아니면은 일단은 그냥 아니면 그냥 약간 차트 보거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좀 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어떤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거 시장에서 소외된 거가 너무 가치보다 너무 많이 소외됐다 이런 거를 찾아서 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래서 그 왕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져서 네. 예, 거기는 그래서 뭐 관심 가지는 분도 없어서 그런데 그래요? 그 사회생활 하고 계시죠? 예? 사회생활 하고 계시죠? 아, 팔 생각이야? 아, 사회생활 하고 계시죠? 뭐 예, 직장인이세요? 예, 예, 직장인. 다행이네. 아, 난 또 혹시 뭐 방에 박혀서 뭐 안 나오고 이러는 분인가? 아이,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순간 아니죠. 겁났잖아. 그래요. 일단 이 종목들이 다 거래량이 워낙 많지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실은. 예,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회사는 아니고 특히 맥커리 인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둘 다 뭐 매스가 근처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그 인프라에서 고속도로 비용 받는 회사. 예, 맞아요. 이 회사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인프라야, 인프라. 근데 맥커리에서 운영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해서 돈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펀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맥커리 인플라가.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맥커리 인플라를 잘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수익이 엄청나게 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퀘스천 마크 다는 게 이 회사는 안정적이긴 해요. 왜? 기본적으로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금을 회수를 하잖아. 그죠? 수익금으로.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민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들의 장사 많이 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나? 난 그게 이제 퀘스천이야. 앞으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저도 누가 그러더라. 아니 뭐 아직 개발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인구도 생각하셔야죠. 우리나라 인구가 1억, 2억이 돼가는 게 아니잖아. 예. 어차피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 이제 인구 안 늘어요. 이제 우리 예, 좀 더 인구는 있으면 인구 준다 그러자.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곧 줄고 예. 그렇게 따지면은 개발만 무조건 하면 뭐 할 건데 사용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하셨듯이 이제 개발할 곳들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진 않다라고 이런 투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려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사회 간접 시설로 경기가 지금같이 이럴 때 그래서 정부가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예, 맞. 특히나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년 1년 동안 정부에서 뭐 투자할 수 있겠어요? 이게 SOC는 거의 줄인다고 계속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 SOC나 이런 거 지금 뭐 특히나 지금 투자 쉽지 않을지 않겠어요? 예, 거의 이제 투자 못하죠, 또. 뭐. 예, 특히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뭐 투자하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어떤 국민이 고지고대로 믿겠어? 다 의심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도 쉽지가 않아요. 내년 1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들 같은 경우에 계속 어느 정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뽑는 거는 뽑는데 새로운 곳에 막 뭘 해가지고 뽑고 이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보면은 생각나는 애가 있어. 야, 이 회사가 이 정도 올라갈 회사가 아닌데 왜 올라가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몇 번 이야기했던 회사가 있어요. 혹시 제 방송 쭉 보셨으면 알 거야. 비슷한 회사. 거래량 많지 않고. 찾아봤었는데. 그래요? 전 예. 이 회사하고 느낌이 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 맥커리 인플라를 보면 이 회사를 자꾸 생각을 해요. 아, 뭔지 아시죠? 코라우 홀딩스. 제가 코라우 홀딩스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솔직히 코라우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지 저 2010년, 14년 때 계속 그랬잖아요. 예. 예, 저 솔직히 모르겠다. 이 회사가 왜 올라와야 되는지 주가가. 아, 근데 결국은 코라홀딩스 주가 그다음부터 계속 맞아. 빠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라홀딩스라는 회사 주가가 왜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왜 이런 주가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2012년, 13년 때 저 그때도 계속 얘기 드렸어요. 우리 방송하면서 제 방송 뭐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난 도저히 이런 주가가 이해가 안 간다. 코라홀딩스가 왜 이런 주가가 나와야 되느냐. 이 회사는 거 뻔하고 하는데 거래 별로 없고 이 당시만 해도 거래 별로 없었어요. 예. 난 도저히 이 회사 참 모르겠다. 근데 결국은 쭉 3년 동안 지금 4년 동안 내리막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그렇다고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맥커리 인플라도 보면은 지금 계속
계속 오르고 있어요, 몇 년째. 예, 그죠? 예, 주봉으로 보면 보세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몇 년. 근데 솔직히 인프라 투자에서 회수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그거는 아니에요, 얘네는. 예, 그렇죠. 전 그래서 이게 퀘스천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거래 없이 이렇게 가는 것들 중에 퀘스천 마크 달리는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거야. 왜? 떨어지게 돼 있거든. 왜? 이유가 안 풀리면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거든. 코라홀딩스 떨어지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항상 조심하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은 파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보수적으로 보시는 말씀. 예, 전 자꾸 코라홀딩스가 기억나서 그래요. 왜? 맥콜 인플라를 보면 저는 맥콜 인플라하고 코라홀딩스하고 너무 비슷해, 움직임이. 옛날에 제가 느꼈던.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죄송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제 생각 전 분명 시청자 여러분들 말하는데 저 얼마든지 틀려요. 그러니까 제 말 믿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전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려요. 그냥 전 그냥 제 생각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전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마왕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4만 원 깨지면 이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만 원 깨지게 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거래가 없는 회사라서 뭐 깨졌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고 해서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이게 논한다는 게 좀 웃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뭐 이렇게 아까 맥콜 인플라 같이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잖아, 실은.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 횡보 기간이라서 얘는 뭐 맥콜 인플라하고 좀 느낌은 틀린데 근데 얘 거래 워낙 없잖아. 금요일 날 거래량 몇 주 된지 보세요. 끝내줘. 255주 됐어. 예, 거의 255주.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건 뭐라고 논하기도 좀 그렇다.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괜히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럴까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그래도 좀 그래도 이 반장 생각 들어서 좀 그래도 도움 되셨어요? 맥컬 인플라에 대해서?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원민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예, 그래요. 주식해가지고 돈 꼭 많이 벌어서 꼭 결혼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의정부를 갑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예, 신한대학교 배대관 2층 세미나실을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음 주에 특히 화요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이 실은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결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미칠지 제 생각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오후 2시부터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요번 달은 요번 저거 다음 주 강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뵈요. 1층 107호. 예, 다음 주도 2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대구의 시청자입니다. 대구에 누구요? 시청자. 기청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시청자. 네. 청자님. 청자님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청자 자자 쓰시는데. 그래요. 예. 연세가? 네, 50대 중반요. 주식 경력은? 2년 안 됐어요. 2년이요?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리더스 코스메틱
52,000원에 30%. 네. CJ CGV 예. 73,900원에 20%입니다. 예. 잠깐만요, 리더스. 답, 어유. 실은 지금 CJ CGV보다 리더스 코스메틱이 훨씬 더 고민이시겠네? 네. 제가 이렇게 침묵이 길어질 때는 썩 좋지는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주식의 시간표는 모르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식의 시간표는 몰라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름대로 맞건 틀리건 간에 합리적인 자기만의 생각으로 도출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결과가. 근데 그 결과가 다 맞으면은 무슨 뭐 점쟁이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 그거 다 맞으면 점쟁이에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우린 틀리더라도 나만의 합리적인 결과, 그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네. 주식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리더스 코스메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의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지금은 맹한 상태예요. 멘붕이에요. 아, 그러면 옛날에 사셨을 때도 53,000원. 혹시 올라갈 때 사셨나요? 빠질 때 사셨나요? 빠질 때. 왜요? 저점 이력은이 하고 샀죠. 주식은 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죠. 대형주는 뼈무게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개별주는요. 중소형주는요. 뼈무게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형주와 중소형주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세상은 공평해요. 뭐가 공평하냐?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하는 뜻이 똑같아요. 뭐야? 리스크하고 수익은요. 이렇게 시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찾는 게 뭐냐면 리스크도 적으면서 수익은 큰 걸 찾아요. 그런 거 없어요. 리스크가 적으면 수익도 적어요. 리스크가 커야 수익이 크려면 리스크도 커요. 그거는 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제가 대형주는 뼈무게 합니다. 아까 현대중공업도 뼈무게 한 거예요. 뼈가 패요.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대형주는요. 리스크가 적어요. 대신 수익도 적어요. 개별주는요. 수익이 커요. 대신 리스크도 커요. 뼈무게라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53,000원대 사셨던 그랬는데 53,000원대 여기가 다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사셨는데 더 빠졌죠. 왜? 얘는 대형주라면 아마 거기서 돌려 세웠을 수도 있어요. 왜? 뼈무게를 하기 때문에. 뼈값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주는요. 뼈값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냥 게임 끝나요. 항상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저도 항상 이런 위험을 도사리면서 주식시장을 지금 저도 대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리더스 코스메틱 옛날에 이거 왜 유명하신지 아시죠? 산성 LNS. 네.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별 볼 일 없지만 그죠? 이제 화장품 주식 이제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네. 한 1년 반 2년 동안은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아주 풍미했던 그 화장품 주식의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이 산성 LNS 리더스 코스메틱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화장품? 아모레? 아이고 아닙니다. 산성 LNS부터 리더스 코스메틱의 전신인 산성 LNS 얘부터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 2년의 시장이 얘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얘는 간단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이오 주식과 화장품 주식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왜 그래? 걔네들은 항상
꿈을 팔아요, 꿈. 성장이라는 거. 근데 이게 합리적인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거품이에요. 거품.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똑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딤돌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투자를 하시려면 이 디딤돌을 쌓아야 돼요. 그러잖아. 이 디딤돌이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나 레포트에서 그냥 말하는 뭐 이거의 성장 가치가 몇 배라서 적정 주가는 얼마? 그럼 그냥 그거 믿고 사시는 거예요. 왜? 얘 적정 주가 11만 원 갔을 때요. 얘 적정 주가 11만 원 갔을 때 얘 적정 주가 그때는 얼마라고 떠들었는지 아세요? 제 기억엔 그때 뭐 30, 40만 원이라 싸서 3, 40은 그 이상 다 떠들었어요. 얘 적정 주가 3, 40만 원 이상 10만 원 가고 이럴 때. 왜? 중국 시장이 마스크팩, 얘네 마스크팩이잖아. 이 중국 시장에 마스크팩이 열렸다. 그럼 중국의 인구가 얼마냐? 11억, 13억인데 그 13억 인구가 이제 얘네 마스크팩을 쓰기 시작하면 조금만 쓴다 그래도 얘네 회사는 끝내주게 변한다. 그 논리였어요, 얘네. 가보세요. 2013년, 2014년, 2015년대 작년에 얘네 리포트들 나온 거 보면 보세요. 그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장,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장 조심하십시오. 아직 조정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라고 몇 주 전에도 나와서 떠들고 계속 얘기했던 것들 왜 그랬냐? 저도 뭐 찬물 끼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반도체 주식들 좀 올라오지만 주도주 아닙니다, 아직. 그 애들 뭐 지금 아직 안 빠진 것도 있지만 빠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그 지 가치보다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도 마찬가지로 지 가치보다 더 줄 거냐 적정 가치를 줄 거냐, 이제 그건 개인적인 차야.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꾸. 맞든 틀리건 간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이제는 진짜 없어요. 삼성 LNS 리드스 코스메틱은 이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이 회사는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걸로 누가 수급을 해서 땡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주포도 아니고 몰라. 그런데 이 회사의 본질 가치로 봤을 때는 기다려서 답이 나올 거면 전 기다리자 그래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도 기다리자 그래요. 왜? 4년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기다려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기다리자는 말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기다려도 제 생각에는 답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칼을 뽑으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 회사에 지금 솔직히 저 이 회사 그거 안 봤거든요. 이 회사 지금 이거 안 봤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이 회사 흑자는 이어지네. 영업 흑자는 이어지고 있네. OP 마진은. 그래도 이거 영업 흑자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계속 가져가자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손을 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특히나 최순실 게이트로 CJ도 지금 주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슬슬 반등 시점은 와가는 것 같아요.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때 지분을 안 줄였어요. 오히려 늘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얘도 어디서 턴은 돌릴 것 같은데 CJ, CGV는 죄송한데 이거는 그렇게 수익을 크게 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한 8만 원 초반이나 9만 원 근처에서는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해주시기 바래요.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말고 일단 한 번은. 아시겠죠? 네. 나중에 네. 돌려세우면. 일단 두 종목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왜 시청자라고만 했는지 제가 그 삼성 LNS 리더스 코스메틱 보니까 알 것 같네. 근데 하여튼 힘내시고 요번에 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힘내서 하시면 됩니다. 힘 차리세요. 근데 반장님, 네. 그 코스메틱이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런 거는 매도 가격 안 따져요. 전 그냥 해요. 뭐 왜냐면 얼마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냥 할 때는.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원시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TN의 이반장의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시간 때문에. 그죠? 한 명 더 될 것 같아요. 상담이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강서구에 사는 정수연입니다. 정수연님, 수연이요. 연세가 예, 예. 59이요. 주식 경력. 오래됐는데 실패하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수연님 다음 주에 상품 뽑힐까? 글쎄요. 그래요. 우리 수연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원익 아이패스하고 테스하고 오텍이요. 잠시만, 원익 아이패스? 아이패스? 매수가 얼마? 26,000원에 40%요. 예, 테스? 예, 22,700원에 50%. 예, 오텍? 예. 14,700원에 10%요. 14,780%. 비중이, 원익 IPS하고 테스가 많아요. 되게 많네. 잠깐만요. 한번 좀 상태를 볼게요. 원익 IPS 26,000원 40%. 오케이. 이거 원익 홀딩스도 갖고 계시죠? 파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원익 이거 아이패스만. 분할을 안 홀딩- 받고 그냥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아, 이게 제가 사고 들어갔다가 지금 쭉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이네요. 지금 오텍은 11,700원, 14,000원. 아, 나 좀 알 것 같다. 주식 몇 년 했다고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예, 항상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전빵으로 간다고 일을 샀는데 사고 근데 나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수현님한테 딱 말씀드릴게요. 수현님은 예. 지금 주식하시는 스타일이 있어. 뭐냐면은요, 달리는 말 더 달린다 스타일이에요. 예, 예, 예. 예. 고점 가는 거. 근데 그거는 예, 예. 죄송한데 수현님, 예, 예. 시장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어요. 아니면 그래요? 근데 수현님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투자를 못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손절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 그래요? 이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수현님은 진짜 만약에 좀만 잘못 삐걱하면요, 계좌 작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 제가 그러면 세 종목 다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수현님 제가 딱 종목하는 거 보고 내가 바로 잡아낸 게 이거야. 예. 뭐냐면 수현님 지금 고점 매수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달리는 스타일. 물론 네. 더 가서 쭉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투자를 하는 분은 이런 스타일로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고쳐야죠, 이제. 근데 매매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손절매 잘 치시나요? 빨리빨리? 짧게? 아, 이번에 그러니까는 26,000, 원익 아이패스가 26,000원 갖다 흘릴 때. 아니, 요번이 그때- 말고 워낙 지금까지 쭉 하셨을 때 손절을 빨리빨리 항상 잘 치세요? 네, 쳐야죠, 당연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네. 수현님 이야기 질문 던지는데 그 질문을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수현님은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매매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꼭 매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예, 예. 매매는 근데 큰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아. 예. 왜냐면 매매는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저번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매매하시는 분이 왜 큰 돈을 못 버시냐면요. 네.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잠깐 만지는 것 같아요. 좀 수익을. 근데 네. 진짜 시장이 갈 때는요. 네. 조정을 안 주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런데 매매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서 리스크 네. 관리한답시고 근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죠? 네. 그러면 조금 먹으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큰 수익을 절대 못 내세요.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네. 절대 못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 중에 돈을 크게 버시는 분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워렌 버핏도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죠.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매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권에서 좀 깨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 시장이 쭉 하고 진짜 상승장이 올 때 그거를 쭉 하고 먹어요. 그래야 큰 수익을 내요. 그런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먹고 뭐 아우 나 여기서 리스크 관리 잘했다 와 좀 먹었다 막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죄송한데 이렇게 쭉 갈 때 이걸 절대 못 먹고 여기서 조금 먹고 팔아버리고 게임 끝나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큰 돈 못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박스권이고 이럴 때 아우 내가 굉장히 리스크 관리 잘하고 그래서 아 난 들깨져 있고 이러니까 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승장으로 뭐 다시 나중에 잡히죠? 그럼 그분들은 수익이 늘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더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떤 상태냐를 제가 우리 우리 수연님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고 계신다면 그냥 매매 스타일로 그냥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설프게 여기서 매매하시는 분한테 투자로 마인드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제가 더 방해를 드려요.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은 수연님 생각대로 그냥 가세요. 매매. 그 손절가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연님이 오히려 저보다 매매 더 잘하실 거예요. 전 솔직히 매매 못해요. 전 매매 잘 모르기 때문에 매매 쪽으로는 제가 도움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그냥 생각하신 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연님 처음에 손절가 잡으신 대로 있잖아요. 얼마 잡으셨을 거예요. 짧게 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때가 아니죠. 반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죠. 저도.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매매로는 도움을 드릴 게 없어요. 저 매매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면, 근데 수연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매하시는 분한테는 지금 투자 마인드를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덜 깨질 텐데, 투자 때문에 더 깨질 수도 있어요. 투자 마인드가 안 잡힌 상태에서 어설프게 투자 쪽 마인드를 들어버리시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한 가지만 좀 봐주실래요? 원익 같은 거는 제가 월요일날 던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원익이 안 빠지고 잘 버텨주다가 이런 것들도 흘러버리기 시작하면 또 금방 흐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답변을 못 한다고. 이 흐름 내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매매 쪽으로는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아야지 얘기를 드리는데 모르는 거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화 주셨는데 제가 이쪽은 잘 좀 몰라서 죄송해요. 매매 쪽은.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월요일 날 일단 생각대로 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반장님 그래. 지금 이제 던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건 몰라요. 그건 전 몰라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 신한대학교를 갑니다. 2시부터 2층 배달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지금 대선으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와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들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토요일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1층 107호. 요번 달 강의는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요걸로 다 마무리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되실 때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가 나왔네. 스피드전자 아까 말했는데. 5만 원에 50%인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흐름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요 가격이 무리한 건 아닌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이 정도에서 10% 정도만 갖고 계시면 돼요. 1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만 일단 먼저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인데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금 지지라인을 버티고 있죠. 근데 요번에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몇 개 내놨죠. 그렇게 되면 토지신탁한테 솔직히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신탁 같은 경우가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 2,600원을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고 2,600원이 깨지면 이건 손절해야 되고 근데 비중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길게 봐도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3,800원 선에서는 커트하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아시겠죠? 빠지면 2,500원에서 600원 사이에서 손절하시고 이런 마인드로 잡고 가시면 비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비트컴퓨터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일단은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320%인데 요거 지금 떨어지는 거 잡아서 드시려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일단 떨어지는 거 잡아서 먹을 만은 해요. 그런데 일단 이럴 때 욕심내지 마세요. 이럴 때 막 이런 데까지 바라시고 이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7,000원에서 7,500원 사이만 반등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던지세요. 아시겠죠? 요번 떨어지는 거 낙폭가대 드시려는 거 맞아요. 다음 종목.
예, 하림입니다. 예, 하림이 이번에 그냥 4억을 진짜 신사동에다 끝내주게 지었죠. 예,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왔는데, 야, 진짜 잘 지었대. 4,200원. 20%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얘는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로 이미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20%요 정도 4,200원 선에서 가져가 본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알고 계시죠? 오히려 닭고기 관련들이 봄에 움직이는 거. 예, 여름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봄에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도 나쁘지 않아요. 매력적이기도 하고 비중도 20%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KB금융입니다. KB금융. 은행주가 이번에 계속 올라왔죠. 예.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권하고 은행주보다 은행주를 훨씬 좋게 보죠. 은행주는 그래도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악재를 어느 정도 다 해소한 애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기다리면. 근데 아직 증권주는 그런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KB금융 같은 경우에 근데 계속 가기에는 일단 좀 봐야 돼요. 일단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 염가 차익이라고 그러죠. 현대증권.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해서 41,200원인데 30%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분 죄송한데 30% 비중 많아요. 절반으로 줄여놓으세요. 절반으로. 예, 절반으로. 30%까지 이 가격에 사놓고는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040420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JLS인데요. 7,600원 정도 이것도 지금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는 워낙 조정받던 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7,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 쳐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MK전자입니다. MK전자인데요. MK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 개별주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그다음 빠지기 시작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 내용으로 봐도 얘는 그렇게 특별히 매력적인 건 없는 애거든요. 근데 9,700원 일단 내려오는 거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손절하시는 게 얘는 7,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10,000원 선 근처가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K전자는 가져갈 주식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있었었지만 그렇게까지 막 영향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많이 조정을 좀 밑에서 잘 차분하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84,000원인데 20%인데 이 정도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SL인데요. SL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100%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지금 현재 가격에서요. 80% 이상은 매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얘는 그렇게까지 이 업종 지금 그렇게 전방 산업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뜨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소한 80% 이상은 현금화를 해 놓는 게 낫고 보고 싶으시면 15에서 20%만 딱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1월이 열렸습니다. 11월부터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슬슬. 그죠? 예. 11월 중순에서 말부터는 겨울이라고 우리가 보니까 이제 다음 주인가? 요번 주 입동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겨울 준비 잘 하시기 바라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다음 주 지금 화요일 날 미국의 대선에 있습니다.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음 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